국립중앙박물관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총독부의 조선 고적조사 사업에 대한 자료들이 남아있다. 1915년부터 30년간 총독부 박물관이 남겨놓은 자료를 국립박물관이 출범하면서 인수한 것이다. 특히 조선 총독부의 문화재 소장 경위나 문화재 원판 사진, 그리고 조선 고적조사의 구체적 보고 등이 기록되어 있어 역사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료들이다. 또한 이들 자료는 일제가 어떤 목적으로 고적사업을 실시했는가를 알려주는 1차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제가 한국의 식민 통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역사적 논리로 피고 있었던 그 식민사관을 고고학적인 유물로서 증명코자 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사업이 바로 고적조사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916년 조선 총독부는 5개년 계획으로 고적조사 사업을 실시한다. 한국의 고대 사회부터 고려시대에 이르는 시기의 조사였다. 고적조사 사업은 정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다. 식민 통치의 정당성을 마련하려는 총독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것이다. 초대 조선 총독이었던 데라우치는 식민 통치에 있어 역사 연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고적조사 사업의 초반기, 평양 지역과 경상남도에 집중된 조사 지역을 보면 정치적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것은 역시 그 가야 지역에서는 임나일본부가 가야에 있었다는 것을 실증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평양에서는 낭랑 고분을 발굴해서 실은 고대 한반도 북부를 중국이 지배했다는, 그러니까 남부는 외가 지배하고 북부는 중국이 지배했다는 것을 어떤 강조하여서 현대 일본의 지배가 어떤 당연하다는 것을 어떤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선 고적조사 사업에서 커다란 역할을 한 곳은 도쿄 제국대학이었다. 도쿄 제국대학은 한일 강제병합 이전부터 조선의 역사 유적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었다. 1902년 도쿄 제국대학은 건축학과 교수였던 세키노 타다시를 파견해 당시 대한제국의 건축물들을 조사한다. 세키노 타다시는 신라, 고려, 조선의 서울인 경주, 개성, 서울을 62일간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우리 문화재에 대한 최초의 근대적인 보고서가 일본인 학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후속 조사를 위한 기초 조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가능하면 전시기 그리고 넓은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이었고, 충실하게 세키노 타다시는 여기에 부응을 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고적 조사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던 거죠. 조선 고적 조사 사업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한 세키노 타다시는 자신의 모교인 도쿄 제국대학에 조선 고적 조사 사업을 하며 기록한 조사 보고 자료와 유물들을 기증했다. 세키노 컬렉션이라 불리는 이 자료들은 대학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나 이번 취재에는 촬영할 수 없었다. 2005년 도쿄대학 박물관에서 발간한 세키노 타다시의 도록을 통해 세키노 컬렉션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키노 타다시는 건축과 교수 출신답게 고분을 발굴하며 상세한 실측도와 고분 내부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겼다. 특히 고구려 고분의 경우 현재 우리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료의 중요성은 클 수밖에 없다. 고분 벽화는 당시 도쿄 예술대학의 교수였던 오바 스네키치가 참가해 1:1의 크기로 모사를 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아온 고구려 고분 벽화는 모두 이들의 손에 의해 모사된 것들이다. 지금 2010년도에 우리 연구자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고구려 평양 내지는 집안에 있는 벽화하고 이 보존 상태가 전혀 다른 거죠. 아주 선명한 안료의 색깔이 남아있는, 색감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의 벽화들을 오바스네기 씨가 그렸기 때문에 학술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죠. 고적 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만들어졌다. 특히 정식적인 보고서 이외에 조선 고적 도읍이라는 사진집이 발간됐는데 일권에는 조선 총독의 휘호까지 남길 정도였다. 이 사진집에는 낭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일제가 고적 조사 사업을 하며 촬영한 우리의 문화재가 실려 있는데 건축물에서 그림, 도자기, 불교 미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문화재가 실려 있다. 조선 고적 도읍은 1915년부터 35년까지 모두 15건이 발간됐다. 일제의 학자들은 고적 조사 사업이 일본이 조선에 베푼 문화적 치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패전 후 고적 조사에 참가했던 한 학자는 조선 고문화연구가 자신들에 의해 개척되고 완성됐다며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가 실시한 고적 조사의 목적이 조선의 고문화 연구 개척에 있지 않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집중적 발굴을 실시한 경상남도의 가야고분 발굴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다. 그것은 임나 일본부의 근거를 찾는 것이었다. 이것은 조선 총독이었던 미나미지로 총독이 당시 그 임나일본부의 중요한 유적으로 생각되는 고령의 대가야 왕궁지에 와서 임나 대가야 공성지라는 이와 같은 시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마 그들의 특히 가야 지역의 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선 고적도보의 제1권은 평양지역 고분 발굴 사진과 유물로 시작하고 있다. 강제병합 이전부터 시작된 평양지역 고분에서는 눈에 띄는 유물이 출토됐는데 그것은 한나라에서 만든 청동 거울이었다. 낭낭의 유물이었다. 1910년, 11년 아주 간헐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만 역시 이 조사 성과가 괜찮았습니다. 똑같이 이 거울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1916년에 고적 조사와 관련된 총독부의 기본 전략이 수립되고 이루어지는 첫 해 사업으로 낭낭 유적이 이 선두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아주 낭낭 유적을 식민사관과 연결시키기 위한 전략이 1909년과 1916년 사이에 수립되었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암시하는 부분이죠. 낭낭 지역의 발굴을 통해 낭낭이란 명문이 새겨진 벽돌과 봉리가 발견되면서 일제는 한반도 타율성론의 근거로 활용하게 된다.